야, 이게 어디서 규정 타령이야? 우리 남편이 여기 본부장인 거 몰라? 계약직 주제에 너 잘리고 싶어? 그리고는 뜨거운 커피가 직원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갈색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공중으로 휘둘러지더니 그녀의 뺨을 내리칩니다. 둔탁한 소리가 VIP 라운지에 울려 퍼집니다. 주변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한 여성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작업복을 입은 한 노인이 이 모든 장면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명경 프라자 백화점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손님들의 발걸음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급하게, 어떤 이는 여유롭게 걸었죠.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곳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명경 프라자는 요즘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명품 매장을 둘러보고 한국 화장품을 사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품격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2층에 자리한 VIP 라운지였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문을 열면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창문 너머로는 강남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라운지 안에는 부드러운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작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차분했고 모든 것이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서연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27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자세가 곧았습니다.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가 떠올랐고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VIP 라운지의 직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서연은 아침 9시에 출근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명찰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운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억지로 꾸민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손님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주말과 달리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VIP 손님들은 평일을 선호했습니다. 조용하고 여유로웠으니까요. 오늘도 라운지에는 5명 정도의 손님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중국에서 온 손님이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국 손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을 듣는다는 건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자리에 앉았고 서연은 차 메뉴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미국에서 온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 라운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나요?
서연은 웃으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VIP 등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자격이 되시니 편히 쉬시면 됩니다.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서연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표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외국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서연을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라운지 구석 창가 근처에 앉아 있는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공구 가방이 있었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시설 관리 직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모든 것을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조명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라운지 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태국이었습니다. 72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명경프라자 백화점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노인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요. 태국 회장은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시설 관리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가끔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그를 그냥 시설 관리하는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국 회장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보고받는 숫자보다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더 믿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손님들이 어떻게 대접받는지, 그걸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기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한서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태국 회장의 손녀였습니다. 태국 회장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0년 전 아들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손녀인 서연은 태국 회장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녀는 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유명한 호텔 경영 대학이었습니다. 거기서 4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호텔 경영, 고객 서비스, 외국어, 경영학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6살이 된 서연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태국 회장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일하고 싶니? 당연히 백화점이죠. 할아버지 회사잖아요. 태국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녀에게 특별한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일해라. 서연은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손녀라는 걸 숨겨야 해요? 경영은 사람을 아는 일이야. 사람을 알려면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봐야 한다. 내가 회장 손녀라는 걸 알면 모두가 다르게 대할 거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어.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서연은 VIP 라운지의 계약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동료 직원들도 손님들도 심지어 라운지 매니저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서연은 평범한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차를 내오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고 그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뻤습니다. 10시쯤 되었을 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딱딱딱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를 따라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화장이 진했습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가 있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느낀 건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표정에는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여성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턱을 살짝 치켜들었습니다. VIP 라운지 맞죠? 네, 맞습니다. 좋아요. 자리 안내해줘요. 서연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VIP 라운지는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카드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고 입술이 삐죽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끔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라운지는 연간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VIP 등급을 드립니다. 카드만 확인하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남편이 이 백화점 영업본부장인데 그럼 나도 VIP 아닌가요? 서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영업본부장. 그 말은 이 여성이 회사 임원의 가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임원 가족이라고 해도 VIP 등급은 구매 실적으로만 결정됩니다. 할인 혜택은 있지만 라운지 이용은 별개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객님, 임원 가족분들께는 별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운지 이용은 구매 실적 기준으로만 가능합니다. 규정이에요. 여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탁 소리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규정?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오민석이라고. 이 백화점 영업본부장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카드 확인하라고요? 라운지 안에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은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뭐가 동일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성은 가방에서 회원카드를 꺼내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카드는 테이블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허리를 숙여 카드를 주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일반 등급, VIP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현재 등급으로는 라운지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임원 부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당신네 백화점 서비스예요? 서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손님도 미국 사업가도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회색 작업복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태국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공구를 내려놓고 조용히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명경프라자 백화점 전체를 흔들 사건의 시작이라는 거요.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한태국 회장의 사무실은 명경프라자 백화점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은 오래된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벽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국 회장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습, 첫 매장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국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태국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옷차림은 단정했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서연은 할아버지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국 회장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스위스에서 4년 동안 유학했습니다.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상 통화로 얼굴을 봤지만 직접 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유학 생활은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할아버지. 많이 배웠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졸업장을 꺼냈습니다. 스위스 호텔 경영대학 졸업장이었습니다. 태국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다. 자랑스럽구나. 감사해요, 할아버지. 태국 회장은 졸업장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싶니?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녀는 유학 가기 전부터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명경프라자에서 일하고 싶어요. 태국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네. 호텔 경영을 공부했지만 백화점도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회사니까 저도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태국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손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친절했고 어른들께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그런 손녀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일하고 싶니? 기획실? 마케팅? 아니면 해외 사업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손님들을 직접 만나는 곳이요. 현장? 네. VIP 라운지 같은 곳이요. 거기서 손님들이 어떻게 응대받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태국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국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내가 누군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 손녀라는 것도 이 회사와 관계 있다는 것도 숨겨라.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숨겨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국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백화점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손님들, 직원들, 배달 기사들,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서연아, 경영이 뭔지 아니? 회사를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경영은 사람을 아는 일이야.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태국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봐야 한다. 같은 높이에서 그들의 눈을 들여다봐야 해. 그래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 할아버지 말씀은 내가 회장 손녀라는 걸 알면 모두가 달라진다. 직원들은 긴장하고 손님들도 다르게 대할 거야. 너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게 돼. 그럼 넌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천천히 이해가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일자리를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경영을 가르치려는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계약직으로 들어가라. 면접을 보고 다른 직원들처럼 교육받고 같은 일을 해라. 누구도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계약직이요? 그래. 가장 아래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래야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려웠습니다. 계약직은 불안정했습니다. 언제든 계약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진짜 현장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태국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손님들 중에는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야 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도 너한테 특별히 잘해주지 않아.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태국 회장은 손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도 가끔 현장에 나갈 거다. 하지만 너처럼 신분을 숨기고 시설 관리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할아버지도요? 그래. 나도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다. 보고서로만 듣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러니 우리 둘 다 비밀을 지키는 거다.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신분을 숨기고 일한다니 뭔가 재밌는 일 같았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만나면 모르는 척 해야 하나요? 당연하지. 나는 시설 관리 할아버지고 너는 라운지 직원이야.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면 돼. 알겠어요. 재밌겠는데요? 태국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녀에게 진짜 경영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책이나 강의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말이죠. 서연아, 기억해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 손님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이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걸 잊지 마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전 서연은 명경프라자 VIP 라운지의 계약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면접을 받고 교육을 받았고 다른 직원들처럼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회장의 손녀라는 걸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고 종일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발이 아팠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까다로운 손님들도 있었고 가끔은 무례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이 소중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손님의 표정을 읽는 법,
동료들과 협력하는 법, 힘들 때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태국 회장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끔 회색 작업복을 입고 라운지에 나타났습니다. 조명을 고치는 척, 환기구를 점검하는 척하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다른 직원들은 그를 시설 관리하는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친절하고 조용한 노인. 가끔 직원들에게 수고하네 하고 말을 걸기도 하는 다정한 사람. 그가 이 백화점의 주인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외국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라운지는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임원 부인이라고 소개한 그 여성은 서연에게 규정을 무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정중히 거절하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구석에서 태국 회장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공구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연이 진짜로 배워야 할 것들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명경 프라자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주변으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노트북을 펼쳐놓고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이번 분기 실적표가 떠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경영지원본부장 김준호였습니다. 55살의 중년 남성으로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고객 응대 실태 점검을 시작합니다. 모든 고객 접점 부서가 대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고객 응대 실태 점검. 이 말은 곧 직원들의 태도, 서비스 품질, 매뉴얼 준수 여부를 샅샅이 들여다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업본부장 오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명경 프라자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영향력도 컸습니다. 점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층입니다. 1층 화장품 매장부터 12층 VIP 라운지까지요. VIP 라운지도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VIP 라운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백화점의 얼굴이니까요. 오민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아내 최나리가 가끔 VIP 라운지를 이용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등급 문제로 거절당했습니다. 나리는 그때마다 불평했습니다. 내 남편이 본부장인데 왜 안 된다는 거야? 하고요. 오민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점검 전에 라운지 직원들한테 미리 말해둬야 하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오민석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난리 나겠지.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VIP 라운지에서는 직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매니저 배지은이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41살의 그녀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경험도 많았고 일 처리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원칙적이어서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다들 들었죠? 다음 주부터 본사에서 점검 나온대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서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동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지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우리 평소대로만 하면 됩니다. 매뉴얼 지키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 문제 없어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매니저님, 그런데 가끔 손님들이 무리한 요구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배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손님이 아무리 요구해도 규정을 어길 순 없어요. 특히 VIP 등급은 구매 실적으로만 결정됩니다. 누가 와도 예외는 없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니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불안했습니다. 손님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라운지 입구 쪽 데스크에 섰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라운지 벽면에 붙은 안내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경 프라자 VIP 라운지는 연간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임원 및 임직원 가족분들께는 별도 할인 혜택을 드리지만 라운지 이용은 실적 기준으로만 가능합니다. 서연은 그 문구를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애매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매니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누가 와도 예외는 없어요. 만약 정말로 누군가 화를 내면 서연은 그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분위기가 나빠지는 장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퇴근하면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동료는 30살의 김주연이었습니다. 라운지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연 언니, 본사 점검 때문에 좀 떨리지 않아요? 주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떨리긴 하지. 근데 우리 잘하고 있잖아. 걱정 마. 그래도 혹시 까다로운 손님 오시면 그럴 때는 매니저님한테 바로 보고하면 돼. 우리가 다 감당할 필요 없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할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 회장은 요즘 자주 라운지에 나타났습니다. 시설 관리 자문이라는 명목으로요. 서연은 할아버지가 뭘 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직원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뭘 기대하실까? 서연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바라는 게 뭔지도요. 이틀 후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아침 9시에 출근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10시쯤 한 중국인 손님이 왔습니다. 서연은 중국어로 인사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손님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1시쯤 미국인 사업가가 왔습니다. 서연은 영어로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사업가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손님들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겠네.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딱.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진한 화장, 그리고 차가운 눈빛.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아.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서연에게 다가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VIP 라운지 맞죠?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아요. 자리 안내해줘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VIP 라운지는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카드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다는 걸요. 구석에서 회색 작업복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태국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손에 쥔 공구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최나리는 44이었습니다. 남편 오민석과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명경프라자 영업본부장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였습니다. 연봉도 많았고 회사 내에서 목소리도 컸습니다. 나리는 남편의 지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지위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남편이 본부장이거든 하고 말했습니다. 백화점에 갈 때도 내 남편 여기서 일해 하며 으스댔습니다. 그날도 나리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나리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얼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새로 산 명품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아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가방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샤넬 퀼팅백이었습니다. 작년에 남편 카드로 산 거였습니다. 몇백만 원짜리였죠. 나리는 그 가방을 들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친구들한테 확실히 보여줘야지. 나리는 혼잣말을 하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진한 빨간색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1시쯤 나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레스토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일찍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뭐하고 기다리지? 나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레스토랑 근처에 명경프라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백화점이었습니다. 나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VIP 라운지나 가볼까?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멋있겠는데. 나리는 VIP 라운지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려고 시도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등급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들었죠. 그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내 남편이 본부장인데 왜 안 돼?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리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고 하면 남편한테 전화해야지. 나리는 백화점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굽이 높아서 걷기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에 VIP 라운지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나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긴장이었습니다. 혹시 또 안 된다고 하면? 그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다를 거야. 내가 누군데? 나리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딱딱딱. 날카롭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라운지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 우아한 음악. 나리는 이 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사진 찍어 보내고 싶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라운지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창가에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고 구석에는 노신사가 뭔가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한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나리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나리는 그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리는 턱을 살짝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VIP 라운지 맞죠? 네, 맞습니다. 좋아요. 자리 안내해줘요. 나리는 이미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고객님, VIP 라운지는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카드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나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구매 실적, 회원카드. 나리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라운지는 연간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VIP 등급을 드립니다. 카드만 확인하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나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모욕감이었습니다. 저 어린애가 감히 나한테? 내 남편이 이 백화점 영업본부장인데 그럼 나도 VIP 아닌가요? 나리는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객님, 임원 가족분들께는 별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운지 이용은 구매 실적 기준으로만 가능합니다. 규정이에요. 규정? 그 단어가 나리의 귀에 박혔습니다. 규정? 규정이 뭐가 중요해? 나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규정?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나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국인 여성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민석이라고. 이 백화점 영업본부장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카드 확인하라고요? 나리는 가방을 데스크 위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라운지 안에 울렸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규정은 모두에게 같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은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리가 폭발했습니다. 뭐가 동일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리는 가방을 열어 회원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서연 쪽으로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카드는 데스크를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그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플라스틱 조각.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카드를 주워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일반 등급, VIP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현재 등급으로는 라운지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 말이 나리에게는 폭탄이었습니다.
나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임원 부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당신네 백화점 서비스예요? 나리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습니다. 중국인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인 사업가도 불편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규정,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리는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좋아요. 남편한테 전화해 볼게요. 당신 오늘 여기서 못 버틸 거예요. 나리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구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컥 공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한태국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나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시설 관리 아저씨잖아. 나리는 다시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기억해둬요. 오늘 일. 그리고 하이힐을 끌며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라운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데스크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구석에서 태국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폭풍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무서운 속도로 자라날 것입니다. 최나리는 라운지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나서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 어린애가 감히 나한테? 그 생각만 하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나리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으로 가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분이 엉망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친구 3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리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리야, 여기. 나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눈치챘습니다. 나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나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거절당한 이야기를요.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이 본부장인데 저 어린애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공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건 좀 심한데. 맞아. 그래도 규정이 그런가 봐. 나리는 친구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도 내 편이 아니네. 점심을 먹는 동안 나리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겠고 친구들 말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연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 침착한 미소, 단호한 목소리,
식사가 끝나고 친구들이 헤어지려 할 때였습니다. 나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뭔가 해야 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우리들의 수다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이었습니다. 명경프라자 임원 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멤버는 10명 정도였습니다. 나리는 손가락을 움직여 메시지를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 좀 들어봐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리고 VIP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썼습니다. 물론 자기식으로 각색해서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대접받았는지, 그 직원이 얼마나 건방졌는지 과장했습니다. 내 남편이 본부장인데 저 어린애가 규정 운운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이게 우리 백화점 서비스 수준인가 싶어서 화가 나네요. 메시지를 보낸 뒤 나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헐, 진짜? 그건 좀 심한데.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나리 언니 기분 나빴겠다. 답장들은 대부분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나리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지지를 원했습니다. 더 큰 반응을 원했습니다. 나리는 다시 메시지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극적으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직원이 진짜 건방지게 굴었어요.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임원 부인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리는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리는 다시 백화점에 갔습니다. 어제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봐야지. 11시쯤 나리는 VIP 라운지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라운지는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조용하고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서연이 데스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나리를 보자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제 그 손님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확인해봐요. 서연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여전히 일반 등급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아직 등급이. 또 그래요? 나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규정상? 규정.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여성 손님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객님, 조용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이. 다른 손님? 나도 손님인데. 나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다른 손님이 마시던 커피잔이 있었습니다. 나리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님, 그건. 나리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서비스예요? 뜨거운 커피가 서연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옷도 젖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팠습니다. 라운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입을 막았습니다. 창가의 여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커피가 눈에 들어가서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나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이건 폭행입니다.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나리는 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샤넬 퀼팅백이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이었습니다. 기록? 웃기지 마. 나리는 가방을 휘둘렀습니다. 가방이 서연의 뺨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의 머리가 옆으로 젖혀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월급이 내 립스틱 하나 값도 안 되는 거 알아? 나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도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요. 서연은 뺨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따가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지금 하신 일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나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CCTV.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저질렀습니다. 좋아, 남편한테 말해서 당신 잘리게 해줄게. 나리는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라운지를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회색 작업복의 노신사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한태국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나리를 향해요. 손님, 지금 하신 일은 잘못됐습니다. 나리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시설 관리 아저씨 주제에. 당신이 누구신데 참견이에요? 태국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나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나리는 고개를 돌리고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라운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커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태국 회장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은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국 회장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했네. 잘 견뎠어. 서연은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석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여성 손님 유미경은 모든 걸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커피를 쏟는 장면, 가방으로 때리는 장면. 그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 그날 저녁 유미경은 집에 돌아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어.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미경은 50살이었습니다. 명경프라자 마케팅 본부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유미경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임원 부인들 모임에 가끔 참석했지만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떠들 때 조용히 듣는 편이었습니다. 화려한 걸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몇 개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유미경은 VIP 라운지에 왔습니다. 평일이라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딱딱딱. 날카롭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유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샤넬 가방, 진한 화장. 유미경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최나리였습니다. 나리는 임원 부인들 모임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목소리가 컸고 자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본부장이거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유미경은 나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미경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데스크에서 나리와 서연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남편이 본부장인데. 유미경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그쪽을 봤습니다. 나리가 데스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미경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저러네. 하지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나리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미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나리는 커피를 직원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유미경은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갈색 액체가 젊은 직원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옷도 젖었습니다. 직원은 눈을 감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유미경의 손이 가방으로 갔습니다.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샤넬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뺨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유미경은 모든 걸 찍었습니다. 커피를 쏟는 장면, 가방으로 때리는 장면, 직원이 참고 서 있는 장면. 화면 속 나리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오만함으로요. 유미경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 하지만 여전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나리가 자기한테도 소리를 지를까 봐요. 나리가 라운지를 나간 뒤 유미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커피 자국이 있었고 뺨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유미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유미경은 서연의 명찰을 봤습니다. 한서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유미경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객님 잘못이 아니에요. 유미경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유미경은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커피가 쏟아지는 장면, 가방이 얼굴을 치는 장면, 참고 서 있던 직원의 얼굴. 이건 잘못됐어. 누군가 알아야 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미경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질은 선명했습니다. 나리의 얼굴도 잘 보였고 폭행 장면도 명확했습니다. 유미경은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남편한테 보여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같은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나리의 남편과 같은 급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편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회사에 신고할까? 하지만 그것도 애매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서로 감싸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임원들끼리는요. 유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SNS에 올리면 어떨까? 요즘 세상은 달랐습니다. 작은 영상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부당한 일이 공개되면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유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익명으로 올리자. 내 이름은 빼고. 저녁을 먹고 난 뒤 유미경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닉네임은 목격자 123으로 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명경프라자 VIP 라운지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한 고객이 직원에게 커피를 쏟고 가방으로 폭행했습니다. 이유는 VIP 등급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고객은 회사 임원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용납돼도 되는 걸까요? 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사실만 적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유미경은 마우스를 움직여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글이 올라갔습니다. 유미경은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미경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조회수가 15,000이 넘었습니다. 댓글은 300개가 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유미경은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충격이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VIP 아니면 어쩌라고. 폭행은 명백한 범죄다. 저 직원 너무 불쌍하다. 참는 게 대단하네. 임원 부인이면 뭐든 되는 줄 아나? 역겨워. 명경프라자 불매운동 해야 한다. 이런 갑질을 방치하다니. 댓글은 대부분 나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응원했습니다. 유미경은 안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줘. 하지만 일부 댓글은 달랐습니다. 이거 진짜야? 조작 아니야? 얼굴 보니까 아는 사람 같은데. 누구더라? 이 사람 오민석 본부장 부인 맞네. 몇 번 본 적 있어. 유미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신원이 밝혀졌네. 오전 10시쯤 영상은 다른 커뮤니티로 퍼졌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맘카페, SNS. 조회수는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1000개가 넘었습니다. 해시태그도 생겼습니다. 해시태그 명경프라자 갑질, 해시태그 VIP 라운지 폭행, 해시태그 임원 부인 폭행.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공유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오후 2시쯤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명경프라자 VIP 라운지 폭행 사건, 임원 부인 논란. 기사는 영상을 인용했습니다. 나리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유미경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벌였구나. 무서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같은 시각 명경프라자 본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보안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보안실장 정진우가 CCTV 원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나리가 커피를 쏟고 가방으로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어. 이미 세상에 다 퍼졌어.
그는 USB에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잠갔습니다. 이건 절대 지워선 안 돼. 영업본부에서는 오민석이 사무실 문을 닫고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기자들, 동료들, 친구들 모두가 물었습니다. 정말 부인이 저런 짓을 했냐고요. 오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에게요. 하지만 나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태국 회장의 사무실에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CCTV 원본, SNS 영상, 뉴스 기사, 댓글 목록,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태국 회장은 책상에 앉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영상도 봤습니다. 손녀가 커피를 뒤집어 쓰고 맞고 참는 모습을요. 태국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퍼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명경프라자 본사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의실마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홍보팀은 밤을 새웠습니다. 쏟아지는 언론 문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사실인가요? 회사 입장은? 가해자 신원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게 없었습니다. 위에서 아무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으니까요. 고객 서비스팀도 난리였습니다.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런 백화점에서 물건 못 사겠다. 직원을 어떻게 보호하냐. 임원 부인이라고 특별 대우하냐 같은 항의들이었습니다. 상담원들은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영업본부는 더 심각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민석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부인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오민석은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민석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내가 화를 잘 내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자기 회사 직원을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에게요. 하지만 나리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오민석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보안실에서는 정진우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직원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SNS 영상은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CCTV 원본을 보존하는 겁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실장님, 위에서 영상 삭제하라는 지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정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 사건이에요. 증거를 지우면 우리도 공범이 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진우는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원본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보관할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정진우는 USB를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는 배지은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한서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서연의 뺨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자세히 보면 보였습니다. 배지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힘들었죠.
특히 서연 씨.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처럼 일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직원들은 불안했습니다. 동료 김주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매니저님, 저희 보호는 되는 거죠? 서연이가 보복당하는 건 아니죠? 배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도 직원을 보호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니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매니저도 확신이 없다는 걸요. 오후 3시 경영지원본부에서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본부장급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오민석도 억지로 나왔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준호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상황은 아실 겁니다. SNS에서 난리가 났고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준호는 오민석을 쳐다봤습니다. 오 본부장,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민석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실수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심각합니다. 폭행이에요, 폭행? 김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오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임원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수습입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진화할 건가요? 그게 문제죠. 영상이 이미 다 퍼졌어요. 지울 수도 없고, 그럼 공식 사과문을 내는 건 어때요? 사과문? 그럼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 안 하면 더 난리 납니다. 여론이 더 악화될 겁니다. 임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책임지기 싫어했습니다. 김준호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가 오민석을 다시 봤습니다. 오 본부장, 당분간 외부 활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언론 인터뷰도 안 됩니다. 오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민석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시각 한태국 회장의 사무실에는 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USB와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CCTV 원본입니다. 태국 회장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나리가 커피를 쏟는 장면, 가방으로 때리는 장면, 서연이 참고 서 있는 장면,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태국 회장은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보안실장, 이 영상 원본은 어디 있나? 제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삭제하라 해도 안 할 겁니다. 태국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절대 지우면 안 돼. 정진우는 안도했습니다. 회장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태국 회장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뒤집어 쓰고 맞고 참던 그 얼굴. 서연아, 힘들었겠구나. 태국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보안실장, 내일 오전 10시에 임원 회의를 소집하게.
전원 참석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태국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태국 회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내일 회의 시나리오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회장실 책상 위에는 작업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그가 현장에서 입던 옷이었습니다. 태국 회장은 그 옷을 만졌습니다. 내일은 이 옷을 입고 가야겠어. 왜냐하면 내일 회의에서는 회장이 아니라 현장을 본 목격자로서 말해야 했으니까요. 작업복을 입은 노인으로서 그날 라운지에서 모든 걸 봤던 사람으로서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경프라자 본사 건물에는 아직도 불이 켜진 사무실이 많았습니다. 홍보팀, 보안실, 경영지원팀 모두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VIP 라운지 한 구석, 서연은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돈하고 조명을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리라는 걸요.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태국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명경프라자 본사 최상층 대회의실 앞에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준호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회장님이 뭐라고 하실까? 오민석은 어떻게 될까? 곧 다른 임원들도 들어왔습니다. 마케팅 본부장, 인사본부장, 재무본부장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오민석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0시가 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시설 관리 직원이 왜 여기 와? 김준호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본능적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한태국 회장이었습니다. 임원들은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작업복을 입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국 회장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임원들을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놀라셨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은 제가 회장실에만 있는 줄 알았을 테니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국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현장을 다녔습니다. 시설 관리 자문이라는 이름으로요.
VIP 라운지에도 자주 갔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손님들이 어떻게 대접받는지 직접 봤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이 현장을 돌아다녔다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저는 그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한 임원의 부인이 직원에게 커피를 쏟고 가방으로 때리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태국 회장은 오민석을 쳐다봤습니다. 오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보안실장,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정진우가 일어나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나리가 커피를 쏟는 장면, 가방을 휘두르는 장면, 서연이 참고 서 있는 장면,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회사의 현실입니다. 임원 부인이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이유는 VIP 등급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죠.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국 회장은 김준호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국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이 회사를 세울 때 만든 원칙입니다. 태국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40년 전에 쓴 겁니다. 첫 매장을 열 때요. 손님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임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태국 회장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임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기대하고 직원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이게 문제입니다. 태국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민석 본부장. 오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 부인 최나리 씨는 오늘부로 명경프라자 전 매장 출입이 영구 금지됩니다. VIP 라운지는 물론 1층 매장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업본부장직에서 해임됩니다. 일반 직원으로 발령합니다. 현장에서 다시 배우십시오. 사람이 뭔지, 일이 뭔지. 오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국 회장은 다른 임원들을 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배포합니다. 회사 이름으로요. 그리고 직원 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VIP라도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즉시 출입 금지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직원 보호팀을 신설하는 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바로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전면 개정하십시오.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보고하고 회사가 나서서 보호합니다. 이게 새 원칙입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움이 조금씩 걷히고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태국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명경프라자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잊으면
우리는 그냥 물건 파는 곳일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국 회장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번 사건의 피해자 한서연 직원을 이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정진우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뺨에 멍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회의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국 회장이 서연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이 잘 참아줬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태국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서연 씨는 제 손녀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계약직 직원이 회장 손녀. 태국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손녀에게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경영을 배우려면 사람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손녀는 아무도 모르게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태국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내린 결정은 혈연 때문이 아닙니다. 원칙과 증거 때문입니다. 누가 피해를 입었든 잘못한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공정입니다. 태국 회장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서연아. 이제 당당히 일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국 회장과 서연이 나갔습니다. 남은 임원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오민석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명경프라자 본사 홍보팀은 바빴습니다. 공식 사과문을 작성하고 언론 배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보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마지막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명경프라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직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팀장은 문서를 저장하고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로 가져갔습니다. 태국 회장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배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 사과문이 명경프라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언론사에도 배포됐습니다. 기자들은 바로 기사를 썼습니다. 명경프라자 VIP 라운지 폭행 사건 공식 사과, 임원 부인 영구 출입 금지 조치, 직원 보호제도 전면 개편.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조치네. 직원 보호가 최우선이라니 당연한 거 아닌가? 다른 회사들도 배워야 한다. 여론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명경프라자는 빠르게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VIP 라운지에서는 전체 직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직원 보호팀 팀장이 앞에 섰습니다. 배지은 매니저와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매뉴얼이 적용됩니다. 손님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참지 마세요. 회사가 보호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김주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겠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배지은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라운지 구석으로 갔습니다. 배지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그때 제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매니저님. 매니저님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겁이 났어요. 임원 부인이라는 말에 주눅 들었죠.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요. 배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모두요. 배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제가 직원들을 제대로 보호할게요. 이틀 후 명경프라자 전층에 새로운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명경프라자는 모든 직원을 존중합니다. VIP 고객이라도 폭언, 폭행 시 즉시 출입이 금지됩니다. 직원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손님들은 포스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도 존중받는구나. 일주일 후 VIP 라운지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왔고 직원들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자신감 있었습니다. 서연은 데스크에 서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중국어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서연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손님은 만족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연은 차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후 4시쯤 태국 회장이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회색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그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회장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태국 회장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명을 점검하는 척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은 편안하게 차를 마셨고 직원들은 밝게 웃었습니다.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차 드릴까요? 태국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따뜻한 차 한 잔 주렴. 서연은 차를 가져왔습니다. 태국 회장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잘하고 있구나. 감사해요, 할아버지. 이제 내 정체가 알려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싶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배우는 게 많아요. 사람을 대하는 법,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법. 교과서에서는 못 배우는 거예요. 태국 회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 그럼 계속해라. 하지만 이제는 좀 더 많은 걸 배워야 해. 다음 달부터는 다른 부서도 돌아다니면서 일해봐. 알겠어요, 할아버지. 태국 회장은 차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서연에게 작게 손을 흔들고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오민석은 1층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직 해임 후
그는 현장 직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화장품 매장 창고 정리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웠습니다. 본부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일이구나. 상자를 옮기고 제품을 정리하고 손님에게 물건을 나르는 일. 땀이 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이게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회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퇴근 후 오민석은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 나리는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민석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나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미안해. 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내가 당신을 잘못 가르쳤어. 내 지위가 당신 것도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어. 그게 잘못이야. 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요. 한 달 후 명경 프라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 보호팀이 정식으로 운영됐고 매뉴얼도 모든 직원에게 배포됐습니다.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됐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새 액자가 걸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연은 그 액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평일 오전 라운지에 새로운 VIP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한 잔 마시러 왔어요.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손님은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서연은 차를 가져왔습니다. 손님은 한 모금 마시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분위기도 편하고 직원분도 친절하고 감사합니다. 손님께서 편안하시다니 저도 기쁩니다. 손님은 서연을 봤습니다. 혹시 전에 뉴스에 나온 그 직원 아니세요? 서연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대단하세요. 그렇게 참기 힘들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회사가 저희를 보호해 주니까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죠. 서연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명경 프라자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라운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르셨어. 사람이 먼저야.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손님을 맞이할 겁니다. 밝은 미소로 따뜻한 마음으로요. 변화는 완성됐습니다. 명경 프라자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에는 봄이 왔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경 프라자도 봄맞이 행사로 분주했습니다. VIP 라운지는 여전히 조용하고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더 밝았고 손님들도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서연은 오늘도 아침 9시에 출근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의 멍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이제 없었습니다. 라운지 입구에는 새로운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명경 프라자는 모든 고객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10시쯤
외국인 손님 한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손님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와, 일본어 하시네요.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서연은 손님들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손님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경치가 정말 좋네요.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메뉴 설명해 드릴까요? 서연은 차분하게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손님들은 커피와 차를 주문했습니다. 서연은 주방에 주문을 넣고 다시 데스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국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회색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원들이 모두 그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배지은 매니저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그래요. 오늘은 조명 점검 날이라서. 태국 회장은 여전히 현장을 다녔습니다. 신분이 밝혀진 후에도요. 그는 말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으면 회사를 알 수 없다고요. 태국 회장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본 손님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커피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밝은 표정으로 일했습니다. 태국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야. 점심시간 후 서연은 짧은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동료 김주연이 옆으로 왔습니다. 서연아, 너 다음 달부터 다른 부서로 간다며? 응, 할아버지가 여러 부서를 경험해 보라고 하셨어. 부럽다. 나도 배우고 싶은데. 서연은 웃었습니다. 언니도 할 수 있어. 회사에서 직원 교육 프로그램 만든다고 했잖아. 그래. 그럼 나도 신청해 볼까? 당연하지. 우리 모두 성장해야지. 두 사람은 웃으며 라운지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태국 회장은 조명 점검을 마쳤습니다. 서연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따뜻한 차 드세요. 고맙구나. 태국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석 달 동안 어땠니?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처음엔 무서웠고 화도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웠니?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요.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까다로워요. 하지만 모두 존중받아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태국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배웠구나. 그게 경영의 시작이야. 사람을 존중하는 것.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여기서 일하게 해주셔서. 아니야. 내가 잘 견뎌줘서 고맙다. 쉽지 않았을 텐데.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태국 회장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화이팅. 태국 회장은 공구 가방을 들고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층을 둘러봤습니다. 1층 화장품 매장, 3층 의류 매장, 7층 식당가. 모든 곳에서 직원들이 웃으며 일했습니다. 한 층에서 태국 회장은 오민석을 만났습니다. 오민석은 창고에서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오 직원, 힘들지 않은가? 오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국 회장을 봤습니다. 잠깐 놀랐지만
곧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것도 배움이에요. 그래, 잘하고 있네. 태국 회장은 오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오민석은 다시 상자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백화점 입구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서연 씨. 돌아보니 유미경이었습니다. 그날 영상을 찍었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서연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요. 유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 영상이 없었으면 이렇게 바뀌지 못했을 거예요. 유미경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서연은 백화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 커피를 뒤집어 쓰고 맞고 무서웠던 그날.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회사도 사람들도 자기 자신도요.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켰습니다. 명경프라자 공식 계정에는 세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명경프라자는 모든 직원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래서 명경프라자 다닌다. 직원 존중하는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출근했습니다.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연은 그 문구를 읽었습니다. 소리내서요.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옆에 있던 김주연이 물었습니다. 왜? 무슨 생각해? 서연은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좋은 말이라서. 맞아. 우리 회사 슬로건이잖아. 응.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되지. 두 사람은 웃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오늘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그들은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쉬었습니다. 직원들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구석에서는 회색 작업복의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태국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그게 명경프라자의 약속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라운지는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조직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명경프라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 존중과 품격이 살아 숨쉬는 곳. 그것이 바로 진짜 명경프라자였습니다. 진짜 품격은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고 작은 변화가 모여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품격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